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K리그 라운드가 돌아왔습니다. 평일 경기를 하고 또 이제 주말에 경기를 하니까 또 굉장히 또 금방금방 경기가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최근인 것 같은데요. 여름의 마무리, 8월의 마무리가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당신의 순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리그 1 26라운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승점 53점, 2위 전북현대와 승점차 15점 차까지 벌리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전북과 울산, 강원, 제주, 포항까지가 파이널 A라인, 그리고 안양, 인천, 대전, 부천, 김천, 광주까지가 파이널 B라인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2위 전북현대부터 11위 김천, 상무까지 승점 단 1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은 그래도 이 상황을 굉장히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6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과 김천의 맞대결로 이번 라운드 문을 열겠고요. 같은 날 부천과 안양의 경기가 또 펼쳐집니다. 이어서 일요일에 4경기 펼쳐지는데요. 광주와 서울, 인천과 전북, 제주와 대전, 그리고 강원과 포항의 경기가 함께 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19시 30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질 울산 HD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에 비해 울산 HD가 김천 상대로 4승을 더 거두면서 상대 전적 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을 살펴보시면 2승 1무 2패로 양팀 현재 같은 또 동률인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김천을 상대로 이동경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고요. 김천에서는 박태준 선수가 역시나 울산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고 선수가 울산에서는 11골로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김천에서는 고재현 선수가 6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전 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입니다. 지난 대전전 추가 시간 역전패를 거두고 말았던 울산입니다.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들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고 감독은 용병술과 동력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3위라는 순위가 신기할 수밖에 없는 울산이고, 강원이 만약 미뤄진 경기에서 승점을 1점이라도 더 따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울산이 순위를 역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의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게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연패를 당했다는 것 분명 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쿼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울산의 현주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반전을 현주소가 이렇다고 해서 반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동경을 누가 도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경기, 특히나 대전과의 경기 볼 때마다 이동경 선수 혼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에서 이동경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떤 선수가 도울 거고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울산입니다. 반면 원정팀 김천의 경우에는 공격진에게 슈팅 연습이 더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슈팅을 19개 차고도 유효 슈팅은 단 4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북전에서 드러난 현재 순위의 이유는 공격진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천이 현재 11위에 있는 상황인데 중원과 수비 센터 라인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김천이 무승부 온몸 비틀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아마 울산전에도 의미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다양한 공격 활용과 공격에서의 활로를 만들고 거기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건 더 중요하다. 안 좋은 광주의 상황을 제외하면 김천이 최하단에 있다는 건 김천의 공격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를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고, 다양한 공격 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고, 현재 득점 아래에서 2위인 김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HD는 3-4-3,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4-4-2를 보고 있는데요. 조현우 골키퍼, 백스리에는 트로야크, 정승현, 서명관, 미드필더에는 조현택, 토마스, 이규성, 심상민, 스리투베에는 에릭, 이동경, 이진현 선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의 라인업에서의 어떤 파괴력이
참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라인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트레라코 선수가 지난 경기 수비를 잘 했었기 때문에 트레라코 선발 출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김천의 경우에는 백종범 골키퍼, 백포에는 박민서, 이정택, 변준수, 김태환, 미드필더에는 홍윤상, 박태준, 이강현, 고재현, 투톱에는 박세진 선수와 이건희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0월에 전역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대신에 앞으로 조금 더 뛸 선수들에 대한 적응도 만들어줘야 돼서 이렇게 조금씩 섞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어떻게 또 이번에 포메이션을 주승진 감독이 들고 나올지는 한번 경기를 들어가 봐야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인데요. 이동경 선수입니다. 여전히 믿을 건 이동경 뿐이죠. 울산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동경이 아니면 스코어를 기록해 줄 만한 선수가 딱히 눈에 잘 안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동경에게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정팀 김천의 경우에는 김주찬을 좀 뽑고 싶어요. 지금 선발 라인업에 김주찬을 넣진 않았는데 김주찬 선수가 그래도 좀 교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쿠플 시리즈에서 김주찬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해 보면 김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아직은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고 복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폼을 좀 충분히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주찬 선수의 득점력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울산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19시 30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부천FC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안양이 부천에 비해서 8승을 더 거두면서 상대 전적 앞서고 있는 모양이 세고, 그리고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을 살펴보시면 안양이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에서도 앞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안양을 상대로 바사니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안양에서는 마티우스 선수가 부천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은 갈레고 선수가 8골로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안양은 마테우스 선수가 10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팀 관전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입니다. 서울전 1대0은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테이션을 일부 돌려서 나왔던 서울전이었는데 기세가 꺾일 정도의 패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돌렸는데도 이 결과가 나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카운터를 조금 더 잘 살리면 1대0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테이션 자원들의 출전임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서려면 파괴력이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이야말로 뭐 저점이 높은 축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바사니 선수가 안양에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양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다수 기록하면서 안양 킬러로서의 면모를 이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사니 선수인데, 과연 바사니가 이번에도 승기를 잡아내는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반면 원정팀 안양의 경우에는 그래도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인천전 2대1 승리를 통해 4연패를 끊어냈는데요. 물론 이 페널티킥 이후에 뭐 제차 득점 그리고 프리킥 득점이라서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연승으로 지금은 분위기를 반전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중원 조합이 효과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진용과 한가람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수비에는 분명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안양의 안정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 풀백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동안에 중원 커버를 해줄 수도 있고, 마테우스가 오히려 수비적인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덜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테우스는 그냥 강합니다. 기회가 오면 쉽게 놓치는 법이 없는 선수고, 지난 경기도 마테우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또 승리를 했잖아요. 팀 연승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건 역시나 에이스의 역할인데 마테우스 선수가 이걸 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3-4-3, 안양은 4-4인데요. 먼저 부천 보겠습니다. 김혜렬 골키퍼, 백스리에는 홍소욱, 백동규, 패트릭, 미드필더에는 안태현, 성예건, 김상준, 티아깅요, 쓰리톱에는 갈레고, 구스타보, 그리고 바사니 선수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최전방 고민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부천인데, 그래도 구스타보 선수가 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홍성욱 선수와 백동규 선수, 패트릭 선수, 특히나 백동규 선수가 지난 경기 휴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안양을 상대로 해서 백동규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성내권, 김상준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요. 반면 원정팀 안양의 경우에는 김정우 골키퍼, 백후에는 김동진, 권경원, 김영찬, 강지훈, 미드필더에는 아일톤, 한가람, 이진용, 최현우, 투톱에는 마테우스 선수와 블레이즈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마테우스 선수 프리킥 득점에 기반이 됐던 이 피파울이 블레이즈 선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창용 선수가 이제 누적 경고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찬 선수가 일단 이 자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뭐 데니 바코 선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안양의 라인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퀵플레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바사니 선수인데요. 바사니 승점 3점 산이 과연 서울 수 있을까요? 바사니 선수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티우스 선수는 옵스 승점은 우리 거야 라고 바사니 선수에게 말을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천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19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광주FC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양팀 상대 전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광주를 상대로 12승을 무려 더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고요.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을 보셔도 서울이 4승 1패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는 4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광주 상대로 가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주세종 선수가 서울 상대로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적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문선민 선수가 광주 상대로 5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팀 내 득점 1위의 경우에는 광주 문민서 선수가 6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클리말라 선수가 10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팀의 득점 1위 선수들은 모두 지난 경기에 득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광주입니다. 강원전은 저는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막판 2실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광주지만 전반전에서의 내용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강한 팀을 만나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경기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3백에서의 선수비 후역습 구조가 될 텐데요. 5-4-1 수비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강원을 막아내고 있었고 이 실점 전까지는 카운터 어택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문민서 선수와 바루아 선수를 필두로 한 트랜지션 리딩도 좋았고요. 어쨌든 빠르게 역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민서를 최전방에 기용을 하니까 바루아 선수와의 조합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는 문민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원, 측면, 최전방 어디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압박이나 트랜지션 리딩에도 큰 장점을 지니고 있죠. 이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행하는 실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문민서 선수를 핵심으로 해서 광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매직 넘버를 잘 세고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 팬분들? 사실상 1위 확정된 건 조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규 라운드 중에 확정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서울이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격차를 많이 벌릴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지고요. 달라진 광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포지셔닝이나 기조 같은 경우가 이제 광주가 좀 일부 바뀐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던 거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서울 얘기 관전 포인트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언급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조금 서울 팬분들은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팀이 좀 안정적입니다. 다만 송민규 선수의 유럽행이 많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는 문선민의 기여도가 굉장히 필요하겠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폼이 좀 괜찮은 문선민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충분한 기여도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도 거뜬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3-4-3입니다. 김동학 골키퍼, 백스리에는 장석환, 김용혁, 민상기,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주앙페드로, 주세종, 유재호, 박원재, 3톱에는 정지훈, 문민서, 발루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4-3-3처럼 볼 수도 있고 뭐 4-1-4-1 이렇게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세종 자리에는 뭐 김우진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정규 감독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날그날 조금 다르게 여기선 이게 이 선수가 이번에 뛰네 이 선수가 이번에 뛰네 하는 게 좀 보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왼쪽 스토퍼에 장석환 기용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에 따라 주앙 페드로와 장석환이 위치를 스위칭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확고한 베스트 11을 가지고 있죠. 구성훈 골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야잔, 로스, 최준, 미드필더에는 문선민, 바베츠, 이승모, 정승원, 투톱에는 클리말라 선수 안데르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의 핏이 괜찮다면 뭐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 좋다면 뭐 박수일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뭐 중원 조합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뭐 비슷한 베스트 11을 가지고 나올 서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팀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문민서, 서울에서는 27번의 문선민 두 선수 다 이제 문씨 선수들인데요. 문민서는 광주 잔류의 문을 민서가 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민서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광주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민서가 잘 해준다면 광주라는 팀 자체의 핏도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반면 원정팀 서울의 문선민은 서울의 공격에 다리 뜨게끔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앞으로도 또 조금 더 책임감이 더 많아진 만큼 좋은 경기를 펼쳐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광주와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19시 30분 인천 전용구 경기장에서 펼쳐질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대로 24승 거둔 전북이 전북 상대로 17승 거둔 인천에 비해 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다만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을 살펴보시면 인천이 오히려 2승 2무 1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제르소가 3개 공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 원정팀 전북의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가 인천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팀의 팀 내 득점 1위, 인천은 10골의 무고사, 전북은 6골의 이승우 선수입니다. 양팀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이제 한번 졌을 뿐입니다. 길었던 무패가 지난 경기 패배로 인해서 끊기게 됐었던 인천입니다. 하지만 안양과의 경기 라인업의 로테이션도 일부 돌렸었고 특히나 물론 이 퇴장 이후에 그 프리킥 말고는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퇴장 자체가 큰 변수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졌을 뿐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자신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전북을 상대로 3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맞대결 특히나 홈에서 1대0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기 컨트롤 능력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인천의 입장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한 경기도 크게 무섭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르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전북 상대로 강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제르소는 포인트도 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경기에 재현을 바라고 있는 제르소가 과연 이번에도 전북에게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전북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 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난 김천전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위 서울과의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전북은 지금 사실 1위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공격 고민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서의 지금 해결법이 잘 안 보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비 라인은 확실히 잘 버텨주고 있죠. 김영빈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인해 빠진 상황에도 지난 경기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상대 김천이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쉽다고 해도 어쨌든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그럼 공격 전술이나 공격적인 부분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결국 기도 메타밖에 없죠. 이승우 회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우의 크랙 플레이가 확률 높은 방법이고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했다가 왼쪽에 있는 이승우에게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혹은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는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팀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김동호 골키퍼, 백포에는 이주영, 박경섭, 김건희, 김명순, 밀필더에는 제르소, 이명주, 서재민, 이동률, 투톱에는 페리어 선수와 이청용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장자가 나왔죠. 후안 이비자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경기 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는 일단 세 번째 센터백인 박경섭 선수와 김건희 선수와 함께 조합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은 그래도 맞춰본 바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인천의 센터백 조합을 이 경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라인업은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원정팀 전북의 경우에는 손범구 골키퍼, 백후에는 김태현, 김영빈, 조이제, 김태환, 중원에는 김진규, 맹성웅, 강상윤, 그리고 3피더베는 이동준, 티아고, 그리고 이승우를 보고 있습니다. 모다 선수가 그래도 득점 기록하면서 올라오나 했는데 결국 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티아고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좀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전북입니다.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윙어죠. 인천에서는 제르소, 전북에서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제르소는 했던 것만큼만 해보소를 제르소에게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난 맞대결에서 전반 44분 제르소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만들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했으면 하는 인천이라고 보겠고요. 이승우는 반대로 우승의 끈을 이승우가 놓지 않기 위해 해야 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우승 형국이 좀 많이 기울어졌다고는 합니다만 끝까지 노력할 이유가 있잖아요. 뭐 혹은 그리고 또 아침권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활약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인천과 전북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19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제주 SK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SK가 대전을 상대로 5승을 더 거둔 31승 거두면서 상대 전적 앞서고 있는 최근의 형국인데요. 다만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을 살펴보시면 대전이 2승 2무 1패로 조금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박창준 선수가 대전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 1개를 기록하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에 위치해 있고요. 대전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친정팀인 제주를 상대로 6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팀 내 득점 1위는 네게바 선수가 제주에서 정재희 선수가 대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는 5골과 6골을 각각 기록하면서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홈팀 제주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마무리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2경기 무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지만 내용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이것은 결국 마무리의 부족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수비진의 마지막 집중력에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무리의 부족에 조금 더 연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결국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최전방이 되겠죠. 아이아스 선수와 김신진 선수 중 어떤 선수를 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정해서 물론 또 신중한 결정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정할수록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피지컬적인 장점이 있는 김신진과 빠른 장점이 있는 아이아스 이런 선수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더더욱 고르기 어려울 코스타 감독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급한 게 지금 이탈로 파트너인데요. 이창민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을 당했고 토비아스 선수도 지난 경기 약간 몸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권기민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로 파트너를 누구가 어떤 선수가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이 자리에 이제 박수빈 선수 영입 효과를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박수빈 선수를 파트너로 예상하고 있기는 합니다. 반면 원정팀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추가 시간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했죠. 대전에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후반의 힘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2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젠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조금 더 지난 홈에서의 첫 승이나 이런 것들 이후로 힘을 받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조금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잘 나가려면 저는 수비진에서의 안정감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이진현 선수에게 선제 실점했던 게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로부터 실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안정되면 결과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전은 이 부분을 조금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역시나 김봉수 선수죠.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는 게 바로 김봉수고 제가 대전 경기 이렇게 부프리뷰 할 때마다 김봉수를 키플레이어로 상당히 많이 뽑는데 이순민, 김봉수가 버티면서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 김봉수가 사이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커가지고요. 이것을 과연 제주 친정팀 상대를 해서도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한번 확인해 보실만 좋을 만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4-4-2 기반의 축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홈팀 제주 보겠습니다. 김동준 골키퍼, 백포에는 정훈, 세레스틴, 권기민, 유인수, 미드필더에는 박창준, 이탈로, 박수빈, 최병욱, 투톱에는 아이아스와 네게바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토비아스 선수 부상이고 이창민 선수 부상이기 때문에 센터백 자리에는 권기민, 그리고 중원 이탈로 파트너 자리에는 박수빈 선수를 예상하고 있고요. 유인수 선수가 이 경기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팀 내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민재 선수가 때에 따라 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인정 선수가 지난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 사실 아쉬운 실점에 어떻게 보면 조금 대미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베테랑인 정훈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면서 조인정은 차츰 회복할 수 있게끔 코스타 감독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국에 있고요. 원정팀 대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확고하죠. 이창근 골키퍼, 백포에는 이명재, 안톤, 조성권, 강윤성, 미드필더에는 루빅손, 김봉수, 이순민, 정재희, 투톱에는 마사와 디오고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사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나 주민규 선수의 출전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세부적인 건 좀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는 최근에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경기에서 김문환 선수가 조금 부상당하면서 강윤성 선수로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 강윤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팀의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박수빈, 대전에서는 김봉수 선수인데요. 박수빈은 박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또 선발 기회를 받는다면 박수빈 선수가 조금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박수빈 선수가 되겠고요. 반면 원정팀 김봉수의 경우에는 제주를 다시 만납니다. 대전에서 김봉수 선수가 제주를 만나면 건 또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주로 또 오랜만에 돌아오는 김봉수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19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펼쳐질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포항을 상대로 10승을 거뒀지만 포항은 강원을 상대로 21승을 거두면서 포항이 역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최근의 모습인데요.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을 보면 그래도 양팀이 2승 1무 2패씩을 가져가면서 백중세인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에서는 모재현 선수가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포항을 상대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포항에서는 조르지 선수가 강원을 상대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포항에서 상대전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의 팀 내 최다 득점자는 7골의 김대원 선수, 그리고 포항의 최다 득점자는 4골의 트란지스카 선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팀 관전 포인트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원입니다. 2경기 연속으로 퇴장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서민우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홍철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경기를 해야만 했던 강원이고 1무 1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강원인데요. 이 선수들이 팀 전력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지난 광주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후반 막판에 강한 힘을 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또 좋은 득점이 나오면서 강원이 승점 상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순위를 방어하고 있는 강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핵심이 되고 있는 건 후반의 마술사 김동현 선수입니다. 울산전, 광주전 모두 팀의 승점 안긴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부상 회복 이후에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반면 원정팀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이 차츰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시즌 막판 와서 이렇게 적응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원기종 합류하고 조르디 선수 복귀하면서 공격진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원기종 선수의 어떤 득점 기여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고 조르디 선수가 최전방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속성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포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3백이 좋은 구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강을 필두로 해서 변형백 3를 가져가고 있는 포항인데 특히나 왼쪽에 김동진 선수가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공격에도 많이 가담을 하면서 이 부분을 꾸준히 좀 포항이 살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시아 켄토 선수가 지난 경기 또 좋은 활약 펼쳐줬습니다. 지난 제주전 좋은 침투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포항에게 승점 3점을 안겨다 줬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도 니시아 켄토 선수가 포항의 단비가 될 만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상 포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부터 보겠습니다. 박정우 골키퍼, 백보에는 이기혁, 신민아, 강투지, 김도현, 미드필더에는 김대원, 김동현, 이승원, 모재현, 투톱에는 김건희 선수와 강윤구 선수를 보고 있고요. 고용준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강윤구 선수 출전 가능성 역시나 배제할 수 없겠고 이승원 선수가 중원 파트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재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 경기 또 잘하면 선발 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뭐 왼쪽에서 홍철 선수도 지금 퇴장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혁이 왼쪽으로 돌아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정팀 포항이 같은 경우에는 3-4선 활용하고 있는데요. 홍성민 골키퍼, 백스레이는 김동진, 박찬용, 전민광,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완들손, 기성용, 니시아 켄토, 어정원, 쓰리톱에는 황소홍, 조르지, 원기종을 보고 있습니다. 준익윤 선수의 컨디션이나 뭐 완준 선수나 이런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황소홍 선수를 저기에다가 놓기는 했는데요. 황소홍과 니시아 켄토의 뭐 스위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경기 키플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서는 김동현, 포항에서는 니시아 켄토인데요. 김동현은 매미처럼 상대 중원을 괴롭혀야겠습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매미 김동현처럼 좋은 경기를 펼쳐야 되는 김동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연정팀 포항의 니시아 켄토 같은 경우에는 포항 중원의 핵심 니시아라고 물어봤을 때 니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또 좋은 활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를 다 살펴봤으니 승부 예측해보도록 할 텐데요. 울산과 김천의 경기는 무승부, 부천과 안양의 경기도 무승부 보고 있고요. 광주와 서울의 경기는 서울의 승리, 인천과 전북의 경기 무승부, 그리고 제주와 대전의 경기는 제주의 승리, 강원과 포항의 경기는 강원의 승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26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프리뷰도 또 이제 계속 만드니까 또 예전처럼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전과 좀 차이를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속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독일 와서 만들니까 조금 시차가 있어서 제가 여기 기준으로 또 이제 저녁에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영상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올리니까 영상이 게시됐을 때는 제가 새벽입니다. 제가 자고 있는 상태라서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못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 제가 또 이승우 선수가 누적 경고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영빈 선수가 누적 경고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 또 집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우재 선수 뛰는 경기 보러 갑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또 그런 것도 많이 올려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